안녕하십니까, 헥사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워크앤시의 오토5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51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재와 워크앤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형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삼축 툴패스로 가공이 다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깊은 영역이 있거나 혹은 얇은 포켓이 있는 부분에는 삼축으로 충분히 가공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워크앤시의 오토5 기능은 삼축 툴패스를 자동으로 우측으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가공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듈입니다. 먼저 오토5의 활용 방법으로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작성이 된 3축 또는 3+2축 툴패스를 5축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변환이 된 결과물을 머신 리미트 체크를 통해서 특정 머신을 선택하고 해당 머신에 대한 각도 제한을 반영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오토5는 이 두 단계를 걸쳐서 3축을 5축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하고 머신 데이터를 인식을 해서 보다 정확한 가공이 가능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워크앤시에서 3축 툴패스를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예제는 오토5 이니셜이라는 워크존이고요. 만약에 그 매뉴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워크존 데이터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모델링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셔도 좋으니까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주서선 정삭 가공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공구로 굉장히 짧은 공구로 홀더를 물려서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해당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간섭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적으로 홀더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더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 홀더를 적용을 할 거고요. 간섭 체크는 없음으로 한 후에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H라는 문구가 뜰 거고요. 아이콘으로 된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개 모양 아이콘 클릭하시면 알파벳 혹은 아이콘으로 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홀더를 장착을 하신 후에 좌측 메뉴에 보시면 이 A라고 적혀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오토5에 대한 아이콘인데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뜰 거고요. 저희는 변환 패턴 선택이라는 걸 클릭할 겁니다. 오토5에서 변환 패턴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저희는 수직이라는 패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값들은 디폴트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H의 마이너스, 즉 홀더 간섭 체크의 연산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옆에 보시면 A 마이너스, 오토5에 대한 계산 연산이 들어갈 겁니다. 연산하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둘 다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공구축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성했던 툴패스 궤적과 동일한 궤적인데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간섭부가 발생할 것 같던 이 부위 그리고 내려오면 아마 이쪽 부위일 겁니다. 해당 부위는 공구축이 틸팅이 되면서 가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축 툴패스를 본격적으로 5축으로 가공할 때 이제 변환할 수 있는 패턴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환 패턴 사용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패턴을 변환하고 나서 해당
공구와 해당 머신으로 간섭을 피할 수 없는 구간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로 표시가 돼서 바로바로 어떤 부위가 간섭이 발생했는지 변환을 하지 못했는지도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수직 변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환 패턴은요,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공구가 뷰의 Z축 혹은 밀링 머신의 Z축, 우리가 기존에 정의를 하고 있는 이 Z 축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수직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위치에서만 수직으로부터 편차, 즉 공구축이 틸팅이 되게 됩니다. 아까 그 워크존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 틸팅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 변화 패턴을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홀더 간섭 영역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서피스가 공구축이 수직인 상태에서 가공될 수 있습니다. 변환한 주사선 정사 가공의 툴패스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축 방향을 저희가 툴패스에서 혹은 뷰에서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툴패스에서라고 하는 건 저희가 워크존 정의를 할 때 정의했던 이 머신 포지션에 대한 Z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뷰 같은 경우에 수직축 방향을 저희가 따로 뷰를 잡아서 뷰축 기준으로 그게 수직으로 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최대 허용각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3축에서 5축으로 변하는 프로세스 중 적용되는 각도인데요. 이 각도는 모든 옵션을 선택을 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결과적으로 5축 툴패스에서는 이 최대 허용각 A 각도보다 큰 각도를 가지는 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각도가 이보다 커야 간섭을 피할 수 있다면 해당 포인트는 아까처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이 리드 각도인데요. 리드 각도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5축 툴패스에서 자주 쓰이는 각도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저희가 리드각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틸트각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드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툴패스가 이렇게 외줄로 나왔고요. 우리가 탑뷰로 봤을 때 그리고 뭐 프론트나 아니면 라이트 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될 겁니다. 리드각을 30도나 6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정의를 하면요. 얘를 프론트 뷰라고 했을 때 툴패스의 방향대로 공구가 이렇게 틸팅이 될 겁니다. 툴패스의 방향과 일치한 상태에서 공구가 틸팅이 되는 게 리드각이고요. 틸트각 같은 경우에는 툴패스 방향이 아니고 툴패스 기준에서 우측, 좌측으로 틸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구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틸팅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공구의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틸팅이 되는 거는 리드각. 그리고 공구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 혹은 좌측으로 틸팅 되는 것은 틸트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보시면 리드각을 입력하면 공구축은 전체 툴패스에 대해 공구 진행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리드각을 정의를 하게 되면 절삭 조건이 최적화되고 공구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툴패스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게 공구축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직으로만 정의된 공구축이고요. 리드 각도를 정의하면 툴패스 궤적은 그대로지만 공구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포인트 간 최대 허용 변화각이라고 있는데요. 이 옵션은 연속되고 있는 두 개의 툴패스 포인트 사이의 각도가 이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의를 하는 옵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수직축 방향을 툴패스와 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툴패스에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3번 툴패스의 경우에는 뷰라고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툴패스의 리드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이제 툴패스 Z축 기준으로 되어 있는 주사선 정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구축입니다. 이 공구축에 대한 디스플레이는 우측에 있는 공구축 방향 표시 B표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공구가 수직축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사선 정사 가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구축이 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옵션을 한번 보시면 뷰에서 뷰 000이라는 거를 쓰고 있고요. 뷰 000에 대한 요소를 보면 Z축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틸팅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오토5의 수직에 대한 옵션은 이 수직축 방향을 툴패스의 Z축, 즉 원래 워크존의 원점 Z축 방향 혹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뷰축에 대한 Z축에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 각도 변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 모델이 오토5 이그젬플이라는 워크존을 열 거고요. 교재는 5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툴패스인 이 주사선 정사 가공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5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 패턴에서 일정 각도 변환 패턴을 선택을 할 거고요. 아까 수직보다는 훨씬 더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참조축을 가공축 혹은 뷰축으로 따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일정 각도는 25도. 이 25도 각도는 공구가 가공을 하면서 무조건 25도의 각도만 지킬 수 있도록 조건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옵션에서는 수평포에서 각도 유지, 그 다음에 일정 각도 유지는 체크를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서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기 전에 원본 툴패스를 시뮬레이션에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5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기본 3축으로만 가공이 될 거고요. 오토5를 건 주사선 정사 같은 경우 제가 지정한 일정 각도 25도만큼 틸팅이 된 상태에서 바로 가공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패턴은 바로 각도 유지 변환 패턴입니다. 앞서 사용했던 오토5 이니셜이라는 워크존을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했던 주사선 정사 가공 그대로 복사하고 밑으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각도 유지로 설정을 할 거고요. 앞서 작성했던 패턴들보다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훨씬 더 많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개의 각도, V각도, M각도, N각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먼저 이 각도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각도인 경우에는 최대 수직 적용 범위각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이 V각은 지금 현재 이 영역,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0도라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최대 수직 적용 범위각이 만약에 10도라고 하셨을 때 0도에서 이 10도 영역에는 우리가 수직으로 된 축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최소 면수직에 대한 적용 범위각도는 우리가 M각도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 M각도는 특정 툴패스의 포인트, 즉 공구축이 틸팅이 되는 그 포인트 기준에서 서피스의 법선 벡터의 각도가 이 최소 면수직 적용 범위각 M각도보다 적지만, 그리고 최대 수직 적용 범위각보다는 큰 경우에 축은 M으로 설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피스 법선 벡터의 각도가 이 M각도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이 V각도보다는 큰 경우에, N각도보다 작고 V보다 큰 경우에는 이 M으로 정의된 각도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대 면수직 적용 범위각 이 N각도가 있는데요. 서피스 법선 벡터의 각도가 최대 면수직 적용 범위각 N보다 이 N각보다는 작지만요. 그 다음에 최소 면수직 적용 M, 이 M보다는 큰 경우, 즉 이 영역이 되겠네요. 이 영역에는 축이 법선 벡터로 설정이 됩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각도가 이 N보다 클 경우에는 축이 N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M과 N 그리고 이 V에 대한 각도는 갖고 계신 교재가 있다면 이 63페이지의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수직 변환 패턴에서 우리가 뭐 V와 M과 N이 모두 제로로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일정 각도 혹은 다른 변환 패턴이라도 얘네는 수직 변환 패턴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 방법은요, 그 순서가 좀 따로 있습니다. 최대 면수직 적용 범위각을 가장 첫 번째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면수직 적용 범위각을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은 최대 수직 적용을 세 번째로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게 돼서 LMSG가 출력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데이터 입력의 순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데이터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각도의 순서를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대 면수직 적용 범위각은 50도를 넣고요. 최소 면수직은 40도. 그리고 최대 수직 적용 범위각은 30도로 넣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값은요, 얘가 제로도로 봤을 때 30도 범위 내에서는 수직이 될 거고요. 이 M과 N 영역에 맞춰서는 다음과 같이 공구축이 틸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가 작성했던 툴패스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방금 작성했던 툴패스의 공구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원래 했던 것보다 다르게 틸팅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 수직 변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환 패턴은요, 공구가 툴패스를 따라 각 포인트에서 서피스에 대해 수직인 벡터를 따라 배치가 되는 변환법입니다. 따라서 이 패턴은 매우 유용하고 다양한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서피스의 수직 방향으로부터 공구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면수직 변환 패턴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일반적으로 AB 각도가 가급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당 패턴을 적용해서 구배 또는 측벽 형상이 있는 형상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등고선 정삭 가공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이브에서 면수직에 대한 변환 패턴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아까 VMN에 대한 각도의 정의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똑같이 정의가 될 거고요. 대신 이 옵션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틸트각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틸트각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공구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틸트각의 양수값을 입력하면 공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거고요. 음수값을 입력하면 공구가 왼쪽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작성된 툴패스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번과 4번에 대한 옵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공구 축의 방향을 보시면 3번과 4번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에 이 4번 조각가공 툴패스를 복사를 하고요. 조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수직 변환 패턴에서 틸트각을 35도에서 마이너스 60도로 입력을 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향으로 보시면 공구 축이 저희가 음수값을 넣었기 때문에 공구 진행 방향 기준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작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서는 보스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구 각도가 자동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의 오토파이브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자면, 워크앤시의 오토파이브는 우리 기본이라 3축 툴패스를 자동으로 공구축을 틸팅시켜서 5축으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설명드렸던 기능은 수직, 그 다음에 일정 각도, 각도 유지, 이 면수직 4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특수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옵션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저희도 고객분들께 가장 많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이 유도 코어 형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